혹시 특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바닥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근하게 대했는데 말이죠. 당신은 아마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그것이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정서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혹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뱀파이어란 무엇일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에너지를 자신의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실제 뱀파이어가 피를 빨아먹듯이 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 동정, 걱정, 심지어 분노까지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적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악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조차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깊은 공허함입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거절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타입이 아닌가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피해자 타입. 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 상사, 가족, 전 남친, 사회, 심지어 날씨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내 상황에서는 안 돼. 넌 몰라. 같은 반응만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의 관심과 동정을 계속 받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은근한 경쟁자 타입. 이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당신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아,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라면서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면 그 정도야 뭐. 나는 더 심한 걸 겪어봤는데 라면서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만듭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화가 미묘한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정 조종사 타입.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천사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주변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당신을 강제로 태웁니다. 오늘 왜 이래? 뭔가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라고 계속 물어보게 만들죠.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 많은 특성들이 에너지, 흡수를 정당화하거나 숨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의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져라면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특유의 문화를 악용해서 당신이 거절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마다 야박하다, 차갑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의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와 시간을 함부로 소모시키는 것은 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선후배 관계의 악용도 문제입니다. 선배로서, 후배로서라는 말로 일방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배는 항상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후배는 선배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선후배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묘한 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흡수입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면서 끝없이 감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한정 에너지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경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마 만들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마치 드라마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대박적인 일이 일어났어. 완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같은 극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면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미끼 던지기입니다. 너한테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먼저 물어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감정적 협박도 자주 사용됩니다.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너만 믿고 있어. 너 때문에 힘이 난다. 이런 말들로 당신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완벽한 타이밍 공격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바쁘거나 힘들 때를 정확히 알고 연락합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쁜 거 아는데, 그런데 너무 급해서라는 식으로 말이죠. 에너지 뱀파이어와 만났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이를 정신적 감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 패턴이 당신에게 전이되는 현상입니다. 에너지 고갈 증상들을 살펴보면 그들과 만난 후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기분 저하, 집중력 저하, 짜증과 불안감 증가, 자신에 대한 의심과 죄책감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에너지, 뱀파이어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관계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에너지에 중독되고 당신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 중독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공동의존 관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선택에 의해 만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당신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 능력이 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은 분명 선물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공감은 독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이런 당신의 특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거절의 어려움도 문제입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구원자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구원자 콤플렉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즉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있으면 시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더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고 나면 당신이 항상 지칩니다. 이들과 관계를 가질 때 에너지 보호 기법도 알아두세요. 첫째, 시간 제한을 두세요. 3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들의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말려들지 마세요. 셋째, 해결책 제시를 거부당하면 대화를 중단하세요.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설정법도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점검 질문들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 이야기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친구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정말로 들어보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힘들 때만 사람들에게 연락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가? 만약 이 질문들에 편안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패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너지 뱀파이어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이든 모든 것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원천을 찾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개별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상호성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항상 한쪽이 주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경계, 존중도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고마워합니다. 독립성 인정도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다른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독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장, 지원도 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성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 얼마나 줄지는 모두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격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누구를 들어오게 할지, 언제 문을 닫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넘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고갈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당신을 살리는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멀리 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체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체를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먹이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더 이상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먹이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